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0만 달러 이런 어떻게 숫자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는 아직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치인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를 결정합니다. 사후에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도 고려를 해서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최대치로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들이 이 손해배상액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고의 브로이스 소득이나 토지 또는 이분들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까지 고려를 해서 그런 자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천 군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 청구액이요. 저희는 56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224억, 그러니까 2천만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근데 정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퓨니티브 데미지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우리로 치면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그 말은 뭐냐면 손해배상은 원래 전보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손해 입은 만큼만 배상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네.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실제로 내가 피해를 받은 게 1억 정도밖에 안 돼도 나쁜 짓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심지어 100억, 200억까지도 청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민사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게 민사소송이죠. 그런데 참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예천 군의원들이 재산이 얼마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걸 보면 뭐 밝혀진 것만 보면 박종철 예천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2억 1천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전답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땅을 갖고 있는 것이고 권도식 예천 의원 같은 경우 900여만 원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앞으로 뭐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재산 물론 그건 동결하겠죠. 그럼 거기서 다 못 갚으면 만약에 벌금을 못 낸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네.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받을 월급에도 압류를 할 거예요. 네. 본인이 앞으로 일하게 되면 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까지도 다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생 동안 본인들이 갚아야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또 변호사가 이렇게 뭐 56억 원의 고액 소송이나 아니면 아까 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면 224억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로 돈을 얘기하면서 지금 아직 고소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합의를 일단 해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뭐랄까 전략적인 어떤 뭐 선택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1차적으로는 아마 네. 예천군 의원들하고 합의를 시도할 거예요. 네.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주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고 나면 만약에 합의가 깨지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네. 이것도 전략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예천군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판결이 난다 한들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재산을 어느 정부가 그거를 추징한다는 얘기예요. 네, 추징도 어렵고요. 네. 일단은 해당 국가에서 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일반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제도 목적 자체가 반복해서 이런 피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일반 개인이 지금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경우에도 뭐 해당 법원에서 해당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그 점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기를 한 사람, 문제 제기를 삼고 있는 사람이 실제 폭행한 사람 박종철 의원뿐만 아니라 이 권도식 의원 그리고 심지어는 예천군 의회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예. 폭행을 한 당사자는 사실은 박종철 의원이고 권도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고 뭐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라는 이런 정도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네. 과연 지금 이런 걸로 법원에서 이런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점이 문제고요. 네. 아마 훨씬 더 대폭 축소된 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액을 또 우리 법원에서 그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는 거는 또 우리 법원의 판단이 그렇겠죠. 기다려지는 건데 네. 그게 또 과연 가능할지 그 법리적으로 다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인정되기가 또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리고 그 금액이 또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의 큰 금액의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500만 달러의 거액의 어떤 민사적인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조금 한국 현지적인 어떤 법리라든가 아니면 한국 지금 가해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건을 충분하게 예. 확인하지 않고 좀 무리하게 일단 지르고 보는 식으로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건데 소송을 내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합의를 좀 보자는 의미는 없는 겁니까? 일단은 정리를 갖다가 하면요. 예. 가해자는 한국 사람이고요. 피해자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죠. 교포지만 장소는 캐나다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까지 가서 소송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소송 대응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게 미국 법으로 어떻게 되냐면 디폴트 저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벌석 재판에 의해 가지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피고가 대응을 안 하면 원고가 인정한 금액대로 그 인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금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500만 불이든 뭐 1000만 불이든 원고가 그 청구한 만큼 인용이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217조 2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손해배상 재판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 법률에 현저하게 반할 때에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또는 일부만 인정한다. 네. 이런 규정이 민사소송법에 2014년부터 생겨가지고 예. 명확히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나쁜 짓이고 사실 손해배상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예, 예. 그 정도 가지고 50억, 100억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설령 판결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만큼까지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봤을 때 그 가이드가 500만 원 받고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 합의를 갖다가 했는데 그 합의서 내용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 만약에 그 합의서 내용에 추후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그 청구도 책임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합의를 반하는 거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가이드가 굉장히 좀 딱하다. 그다음 박종철 의원이 너무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식이었는데 예. 이제 뭐 이렇게 5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협박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이 되니까 예. 가이드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 만약에 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군의원들은 국제적인 망신을 공개적으로 확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물느냐 안 물느냐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겠어요? 네. 세계 언론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런 행동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저런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게 언론을 보도해 뭐 제가 볼 때는 미국 언론들도 흥미롭게 다룰 가능성이 있어요. 뭐 네. 사건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의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캐나다에서 폭행을 했는데 그 피해자가 미국 시민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이 이루어졌고 이런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국제적 망신인 거죠, 사실은. 네.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저런 행동을 해서 이런 아주 그 잘못된 일들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만든 저 예천군 의원들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변호사들 입장에서 저는 미국은 변호사들이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뭐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압박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수단들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 뭐 기업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합의해주고 재판 들어가기 전에 네. 그리고 합의 금액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 변호사들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